이종배 TV의 이종배입니다. 오늘은 날이 좋아서 보라매 공원 와서 한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87년과는 상관없고요. 좀 다른 문제 있죠. 좀 빅퀘스천. 우리는 어디로 와서 뭐 어디로 가는가? 뭐 존재의 기원, 그다음에 사후세계가 뭐 있는가? 그다음에 나의 뭐 궁극적인 실제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옛날에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기도 합니다. 단순히 저 한 사람의 그냥 주관적 체험이나 개변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실은 제가 6년 전에 이제 아직까지 술을 먹고 친구한테 엉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진짜 헛됨이 헛되다. 삶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무의미한 게 없는 것 같다. 왜냐면은 다 해봤다 생각했어요. 저는 뭘 다 해봤냐. 저는 일단은 뭐 회의론자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또 유물론자, 그죠? 또 우리는 이성의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실험을 해보고 관찰하고 결과를 도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그런, 또 제가 또 비트겐슈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논리적 실증주의, 어떤 그런 논리학과 수학으로서 이 세계를 나름대로 끊임없이 관찰하는 우리의 그 이성을 저는 믿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험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있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죽으면 관에 들어가서 사라질 거고, 살면 큰 어떤 목적은 없고, 그걸 많이 느꼈죠. 제가 이 말을 좀 다시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고전 역학적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138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고, 지금 모든 관측된 데이터는 빅뱅이 일어났다는 걸 여태까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45년 전에 지구가 생겨나고 38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이제 탄생했다고 이제 보죠. 이제 원시대기의 어떤 뜨거운 어떤 그런 수프에서 번개가 맞으면서 어떤 그런 무기물이 유기물적인 어떤 그런 변환 과정, 뭐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고, 그죠? 합성이 되고, 거기서 또 뭐 RNA가 생겨나서 세포막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환경에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온 게 하나의 생물의 큰 흐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몇 가지 의아스러운 점은 있어요. 뭐 이제 요게 이제 우연 발생설이 이제 첫 번째 제일 유력한 가설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뭐 또 외계에선 막간 기원했다는 외계 발생설도 있긴 한데, 모든 과학자들은 이제 첫 번째 설을 다 이제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확한 생명의 기원을 솔직히 저희는 모르죠. 예. 아까 그 최성 후배도 글에 써놨듯이, 과연 그게 가능한가라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울음에 있어서 과학자들도 아직까지는 그 역사의 어떤 그 생명의 기원의 첫 페이지에 대해서는 빅퀘스천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약간 좀 몇 가지가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이 우주는 엔트로피 법칙이 지배받잖아요. 열역학적 2법칙이죠. 그러니까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면, 2법칙은 열적 평형 상태를 항상 가지려고 하는 법칙이죠.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저희가 움직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근데 생명체는 무질서를 흡수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질서 코스모스를 유지하잖아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 보편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아주 특이한 현상인가? 어떻게 보면 특이한 현상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약간 의구스러운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38년 전에 어떤 그런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어떤 그런 전환이 나서 그런 자기 복제를 하는 어떤 생명체로 뭐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어떤 그런 밖에서 결정으로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생명체로 활동하는 뭐 그런 어떤 종류도 있겠지요. 근데 과연 38년 동안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무생물에서 생물로 어떤 전이 과정을 일으키는 어떤 그 존재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 보면은, 하여튼간에 생명의 기원은 지금도 상당히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유전자의 어떤 지혜를 받는다고 하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살시스 다윈이 되게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개미라든가 이 꿀벌을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타적이잖아요. 동물이 원래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유전적으로 분석하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자기 유전자를 75% 연달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유전자로 설명이 다 돼요 이제. 우리들의 몸은 이제 뭐 호르몬 지배를 받기도 하고 뭐 화학 반응 정기적인 작용을 하잖아요. 예. DNA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무성 생식보다는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게 하고 이런 모든 절차들을 다 이제 유전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성애까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런 문제지 않을까. 또 이런 요즘 더 나가서 할머니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수명이 더 길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기를 낳고 이제 어머니가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그동안 이제 복을 못 받잖아요. 밖에 외부 세계로부터 공격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대신 그걸 해준다 이거죠. 할머니가 그 손자를 낳은 자기 딸을 보호할 만큼 수명이 그때까지 이제 길다. 예. 모든 수많은 뭐 부족들이 날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전자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고전 역학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우리 공간의 어떤 국소성 그죠? 그리고 뭐 중력의 법칙 이런 법칙들 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뭐 살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목적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허무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어떤 서양 철학 공부하고 어떤 그 서양 철학도 공부하고 어떤 그 뭐 니체의 어떤 그 뭐 원형 해결의 위험의시로는 도저히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삶이 되게 부조라는 느꼈고 되게 허무한 걸 느꼈죠. 그 뭐 할 거는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예. 빚을 많이 내가지고 뭐 죽으면 끝이니까 빚을 많이 내서 그냥 쾌락을 즐기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존재. 저는 그렇게 그냥 제가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다가 이제 지금 이제 나한테 이제 뭐가 되고 싶냐 이제 나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아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아란이 이제 자기 생도 맞죠? 그게 뭐 아란이 도대체 뭔가? 그럼 제가 또 이런 말 하죠. 아란은 못 되더라도 예루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인간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예루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내가 6년 동안 이제 왜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나의 주관적 체험으로만 그냥 확신하면 안 된다. 이건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의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떤 양자역학에 대한 또 문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뭐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원칙을 밝힌다고 하는데 지금 과학계의 주류는 이제 미지 세계, 거시 세계가 어떤 구분이 없고 양자 이런 역학의 어떤 원칙들이 이런 모든 현상을 다 지배한다라는 걸 거의 사실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중 슬릿 실험이 있어요. 구멍을 2개 뚫어놓고 전자를 하나를 땅 쏘면은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물질처럼 행동하게 돼요. 관찰을 안 할 때는 마치 입자가 동시에 2개가 툭 들어가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걸 관찰을 하면은 마치 이제 입자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이제 실험을 했어요. 현재까지 제가 지금 알기로는 탄소 분자 뭐 몇백만 개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이나 어떤 그런 복잡한 수만 개의 어떤 그런 분자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이제 아마 실험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시것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관찰을 당하지 않으면은 그 존재는 파동 어떤 그런
함수 확률의 존재로서 이 우주에 확률로 존재한다는 거죠. 예. 관찰하면은 딱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이 우주에 누가 어떤 수소분자 하나라도 나를 관찰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 우주에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예. 약간 좀 쇼킹한 얘기지만은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이제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의 또 재밌는 문제는 그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 얽힘이 뭐냐면은 그 이 양자 얽힘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공간이 그 국소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뭐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어떤 이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고 여기서 뭐 부산에다가 뭔가 어떤 정보를 주려면은 또 거리를 가로질러야 가야 된다는 게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양자 얽힘이 뭐냐면은 좀 이게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막 EPR 사고 실험도 제안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막 싸우기도 한 내용인데, 현재는 이제 양자 얽힘 현상이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제 관찰했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하나의 정보가 결정되면은 저기서 동시에 결정됩니다. 이 거리가 1억 년이든 100억 년이든 상관없어요. 예, 정보가 그냥 결정됐어요.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쌍둥이 전자의 스핀이 합이 0이면은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저쪽은 플러스 2분의 1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제 양자가 중자 상태에 있잖아요. 예, 확인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쪽을 딱 확인한 순간 저쪽이 바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정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런 게 어딘지 세상에 했는데, 관찰해보니까 이제 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은 이제 비국수성이라는 게 바뀌어졌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우리 모든 공간은 다 얽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랑크 이제 뭐 촉근 이론까지는 제가 좀 촉근 이론, M 이론까지는 제가 좀 하면은 시간 오래 걸리니까 생각하는데, 촉근 이론, M 이론이 결국 이제 중력과 나머지 이제 강력, 양력, 전자기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나온 힘인데 그 이론인데, 중력이 너무 센터맞으니까 여튼간에 11차원에 가면 모든 힘들이 이제 통합이 되죠 이제. 통합이 되는 이론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더 상위의 차원에서 이제 더 이제 얽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이제 연관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하나가 좀 재밌는 얘기고, 또 하나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이제 알죠?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얽혀 있는 얘기인데, 그 광속도 불편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광속도 불편의 법칙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사실이죠. 광속도 불편의 법칙이기 때문에 생겨난 게 뭐냐면은 시간의 동기상대성과 안드로메다 패러독스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어요. 예. 이걸 또 설명하려면 구절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도 약간 그 좀 틀려요. 우리는 시간이 한쪽 방향에서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스텔라 영화처럼 그냥 그래 뭐 중력 있는 곳에서 빛이 좀 뭐 1000시간 늦게 가더라 뭐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현재 지금 나의 과거와 미래의 모습이 동시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좀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좀만 이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학적 문제를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문제와 이제 그 의식에 대한 또 문제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뭐 이세돌 그 구단을 알파고나 이런 컴퓨터나, 또 뭐 지금 제일 똑똑하다는 뭐 IBM의 슈퍼컴퓨터 뭐 서밋인가요? 1초에 뭐 수십조 개의 어떤 연산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도 예를 들면 인지작용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렁이보다 못해요. 지렁이의 지력보다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의식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는 이제 가시광선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닙니까? 450 마이크로헤르츠인가 맞나요? 헷갈립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우리가 뭐 카메라나 이제 촬영할 때는 그 빛의 파동이 이제 카메라 이제 들어와서 디지털 정보로 01010000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죠, 그죠? 다시 그리고 출력할 때는
다시 이제 어떤 전기 신호로 또 바뀌어서 이제 그래서 출결을 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물질적인 이제 구조라면은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상이 거꾸로 맺히죠. 여기 시신경에서 이제 전기신호로 해서 후두엽으로 쭉 가서 이제 다시 상을 뒤집어 가지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인식을 뭐라고 하면 빨간색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나 뭐 이런 뭐 알파고나 이런 컴퓨터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인지를 못해요. 예, 그냥 수많은 스펙트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많은 어떤 고양이의 사진을 보고서 몇 퍼센트의 확률로 고양이라고 이제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양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작용이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런 인지작용, 그다음에 뭐 인식작용, 뭐 형성작용, 그죠? 의지작용, 이런 약간 좀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게 이거죠. 과연 우리 뇌는 전기적 화학적인 어떤 시냅스의 어떤 그런 반응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감각질 작용이라고 하는데 감각질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솔직히 30년 정도 연구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뭐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이제 뭐 데니얼 데니, 그다음에 뭐 데이비드 차마스, 그다음에 뭐 처칠랜드, 네이걸 블록, 그다음에 샤론 베글리, 뭐 하여튼 엄청나게 뭐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의식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결론이 거의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가지로 거의 나오는데, 의식은 그냥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요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식이라는 게 이제 어떤 뉴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거기서 어떤 생겨난 부차적 부산물이 아니라 어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중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 법칙들 있잖아요. 물리 법칙이 하나로서 그냥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인정하나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식은 되게 보편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인간한테는 어떤 고차원적인 의식이 있고, 저 강아지한테도 강아지한테 맞는 우리가 좀 낮은 그런 의식이 있고, 지렁이한테도 지렁이의 의식이 있죠.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파리한테도 벌레한테도 의식이 있고, 원자 단위로 내려가도 이제 원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 원자가 좋아하는 주파수가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어떤 그런 주파수가 어떤 범위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식적인 어떤 게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가 이제 또 하나 드릴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그 의식이라든가 의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명의 기화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잘 모른다는 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 공부를 이제 그 첫 페이지를 아직 모르니까 그것도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양자 역학자 관점에서도 지금 뭐 표준명 입자 보면 17개 입자죠. 식습자가 들어왔으니까 17개 입자가 있는데, 과연 이제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스위스 입자 가석이 거기서 썰어내서 이제 초대층 입자를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이제 엄청나게 증강을 하고 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초대층 입자가 나오면 이제 끈 이론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다 만물은 이제 끈으로 이루어졌다. 그 생각하면 이제 끈은 진동하는 어떤 그런 떨림이니까, 지금도 뭐 코크 자체는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광자 같은 경우는 질량이 없어요. 근데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이상한 현상이 많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이니까. 부피가 없는데 뭐 존재를 해요. 하여튼간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도 우리가 이런 것도 실은 어떤 정기적인 반발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이 꽉 찬 게, 이게 뭐가 물질이 꽉 찬 게 아니라 마이너스 전자의 이런 정기적인 반발작용일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다 통로 비어 있거든요. 입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엑셀이나 뭐 감마성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그냥 다르게 통과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공감할수록 우리는 이제 많이 모른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이제 좀 궁금하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탑재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이제 불교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이제 불교를 공부한 게 된기가 이제 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어떤 걸 이제 뭐 그렇게 뭐 프로페셔널하게는 모르지만은 어떤 그런 상식적인 어떤 그런 결과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빅데이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내가 맘만 먹으면 지금 논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서치할 수 있고 내가 하니까 이제 불교를 한번 원래 불교를 공격하러 갔어요, 제가. 예, 원래 부처님을 한번 공격해 보겠다 이제 딱 해서 갔는데 그때 약간 좀 뭐 대승불교 약간 좀 그런 또 사상도 있잖아요, 왜 관념론적인 거를. 예.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예, 관념론적인 거를 이제 관념론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타파하러 가야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6년 정도 제가 싸운 게 뭐냐면은 윤회 때문에 싸웠어요. 윤회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게 계기가 다 윤회예요. 윤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하게 됐냐면은 뭐 불교의 처음에 초기 경전의 교리를 보면은 뭐 사성제 이런 말 있어요. 삼법인 사성제 이런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 세상은 이제 고지멸도인데 고통이 있다. 이 세상은 고통 해결할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왜 그 전에 삼법이라냐면은 이제 무상고 무하거든요. 무상고 무하면 재행무상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 왜 변하니까 그죠? 그런 거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양적 가치에서 봐도 실체는 없으니까 무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쩜 고라는 게 또 엔트로피 법칙에 또 그걸 접목을 시켜도 그렇죠. 만들어진 건 다 무너지기 마련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어도 결국 죽어서 살아서 헤어지기 마련이고 슬픈 세상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아이죠.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뭐 나라는 실체 불교에서 이제 오공이라고 하는데 색수상행식 색이물질이고 수상행식이 정신작용인데 이 수상행식조차도 다 이제 무상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까지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라 그러면. 근데 부처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아니 이 부처님 경전 보면요 되게 멋있어요. 부처님이 그 2천여 명이 전에 은하가 있다 얘기하고 수많은 별이 있다 얘기하고 다중우주론을 얘기하세요. 2천여 명이 전에 이 우주가 수없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났다. 그런 그 얘기하라고 갑자기 윤회를 얘기하셔요. 윤회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유물론자고 회의론자고 과학주의자고 이성주의자인데 이거를 윤회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사태다. 이건 내 인생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실 분 같지는 않아 도저히. 그럼 과연 이거는 그냥 윤회는 그냥 유전자 윤회인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는 어떤 그런 그 당시 힌두교의 어떤 그런 계급 체외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마이샤 뭐 수도해가지고 이런 불가천종해가지고 이런 어떤 계급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숙명론적인 거를 부처님이 끌어온 건가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뒤져본 게 뭐냐면은 뭐 티베트 밀교라든가 티베트 사자의 서라든가 뭐 이집트 사자의 서라든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뭐 임사 체험이라든가 뭐 사후 체험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또 수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무당이라든가 뭐 신을 본다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뭐 이분 알렉산더 바차님이라고 또 유명하신 분 계세요. 이분 이제 원래 하버드 대학교에 유명한 내과학자예요. 검색하시면 나와요. 구글에다가. 이분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대뇌 피질이 다 죽은 거예요. 7일 동안. 아니 7일인가 15일 정도. 그전까지는 이제 내시경 전문이니까 당연히 뭐 그런 걸 정히 안 믿겠죠. 예. 다 그건 다 주관적 체험이고 어떤 축제였던 거나 환영일 뿐이다. 이 판단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임사 체험 어떤 그런 걸 이제 겪고 나서 이제 쓴 책들 좀 많습니다. 이제 내가 본 것은 환영이 아니라 진짜다. 근데 나는 그것까지도 이제 못 믿겠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제가 경전 공부를 6년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윤회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교 교리는 성립이 안 되고 부처님은 농담으로라도 부처님은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네. 이분 되게 과학자고 말씀을 하는 것도
후대에 그게 오염이 될까봐 말 그것도 정확하게 구전될 수 있도록 딱딱 만들어서 하셨거든요. 엄청나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뭐 제가 보기엔 언어학자, 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뭐 하여튼간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얘기하신 거를 후대 사람들이 이제 주관적 체험을 한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깨닫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다른 차원의 존재를 보는 천안통이 널린다거나 이거는 뭐 해탈이 전에요. 전에도 수련하면 이게 되고 무당들도 보잖아요. 뭐 다른 차원의 존재를 보고 철학에서는 이제 아스트라 프로젝션을 하죠. 어떤 뭐 그런 것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통 넘에 이제 어떤 그런 숙명통 해가지고 이제 전생을 또 수많은 이제 자기 전생을 이제 보고 이제 그건 사람 근기마다 틀리대요. 수련하는 어떤 사람은 이제 전생만 볼 수 있고 부처님 같은 분들은 이제 뭐 전전생 수만 겁의 어떤 그런 전생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 보면 뭐 이렇게 하늘에 있는 신들이 와서 막 경배도 하고 그래요. 나가지고 이제 그래서 신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런 다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단순히 신화적 구성이라고 보진 않고 제가 6년도 봤는데 실제 어떤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밖에 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세계를 이게 불교 경계는 입장에서 이제 욕계 세계 무세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수많은 어떤 차원들의 존재가 있고 그런 존재가 있고 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하죠. 이제 여기서 솔직히 제가 이제 원래 의식이라고 알자체가 원래 불교 용어거든요. 불교에서는 뭐 의식이 원래 육식이라고 하고 뭐 7식, 만화식, 8식, 아리아식 점점 많아요. 그 남마상자 불교에서도 그런 아비담마에서 이제 마음과 마음 부수작용들에서 몇백 가지로 나눠놔서 의식에 대한 공부는 아마 불교 엄청 많은데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은 뭐 10시간씩 막 얘기해야 돼요. 솔직히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차라리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한 거를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과학자들 얘기하다가 제가 윤회 얘기하니까 좀 생뚱맞아 보이잖아요. 여기야 유물론자고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등도는 사람이 하지만 우리가 양자역학이나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고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DNA 숙주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알처럼 떨어져 의식의 또 다른 차원 체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끊임없이 어떤 여행을 해야죠. 저희들은 끊임없이 탐구를 하고 여행을 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생명의 기원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과연 우주의 처음과 끝은 어떻게 될까? 과연 의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과연 우리의 존재의 어떤 그런 목적이라는 것은 한번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아보고 여행하는 거. 저는 그걸 이제 6년을 하다 보니까 우주의 새는 제가 비는 막았는데 우리 집안의 새는 이제 비는 못 막아서 이제 좀 돈도 좀 벌고 다른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년 동안 너무 놀았어요, 솔직히. 거의 그러니까 뭐 사업이 원래 그렇잖아요. 오르막 내리막인데 6년 동안 내리막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까먹고 이제 다시 이제 기초해서 저도 이제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좀 이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게 30분 정도 얘기했는데 말씀드려줘서 감사합니다.